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1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박빌부님이 써주셨고, 이제 이거 오늘 올려주신 글인데 제가 먼저 좀 땡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차트 2014년, 15년과 비교해 놓은 게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코인판에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출처는 트레이딩뷰에 어떤 외국인이 올려놓은 차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 리플 차트가 2018년도, 19년도 그리고 2015년도, 16년도 모습이 이와 같이 비슷하다. 그래서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숫자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6, 7 표시를 했고, 이 7의 위치가 이 2015년 16년 7의 위치가 지금 현재 위치와 비슷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한 차례 더 상승과 하락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이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단 제가 그렸던 영상은 그렸던 차트는요, 2017년도 3월과 2019년도 5월이 지금 이제 이번이 어떻게 보면 저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저점을 잇는 채널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에서 어떤 차트를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이런 추세선이라든가 채널은 다 각각 다르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지금 아까 의견 주셨던 그 트레이딩뷰에 올려주셨던 그 그림처럼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비율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제가 해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아까 그 올려주셨던 차트에서 보이는 위치가 현재 위치에서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따져보면 이 비율이 지금 3대 1이에요. 3대 1이고 지금 마찬가지로 이 기간 현재부터 2018년도 꼭 고점부터요 현재까지 기간이 이제 71봉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3대 1이니까 한 23봉 정도 지난다라고 하면 그때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인 이후에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기간을 이제 계산해 보니까 23봉을 더해 보면 2019년도 10월 7일 정도가 나옵니다. 2019년도 10월 7일이요. 그렇게 됐을 때 2019년도 10월 7일까지 아까 이제 그렸던 모습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요 올라왔다가 눌러주고 그 다음에 급등을 해서 올라가는 이런 이제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채널도 바뀌겠죠. 당연히 저점이 한 번 더 낮아지니까 이 저점을 찍는 라인이 2019년도 이제 10월로 맞춰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한번 채널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채널을 2017년도 3월 저점과 10월을 저점으로 계산을 하고요. 채널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내려볼게요. 내려서 그려주면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저점과 10월 저점, 2017년도 3월 저점과 19년도 10월 저점, 그리고 이때 14년도 12월 고점과 17년도 12월 고점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채널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는 이제 둘 다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보는 관점대로 이번이 이제 채널 바닥을 터치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아까 의견 주셨던 부분처럼 여기서 5개월 정도, 지금 이제 5월이니까 10월이니까 이제 5개월 정도 앞으로 시간을 더 보낸 이후에 올라가도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없냐면 보시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더 딜레이 되는 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딜레이가 되긴 하지만 딜레이 되는 것만큼 이 고점도 높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제가 이번이 저점이고 이와 같은 패턴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때는 2020년 내년 2월이 채널의 상단부라고 했습니다. 2월이요.
그러면 2020년 2월 그리고요. 만약에 5개월 뒤로 어떻게 보면 이제 연장이 된다. 그러면 2020년 7월이 되겠죠. 7월. 5개월 뒤로 미뤄지니까요. 이렇게 됐을 때 보시면 잠시만요. 보시면요. 2020년 2월이라고 하면 이 채널의 고점이 170달러입니다. 170. 그리고 2020년 7월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채널 각도는 좀 낮아지지만 채널의 고점이 250달러가 돼요. 250달러.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만큼 그만큼 이제 고점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기다린 만큼 더 보상은 커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그러면 이대로 진행이 되든 아까 이제 올려주신 대로 차트가 진행이 되든 아니면 제가 이제 보는 관점대로 진행이 되든 저는 뭐 둘 다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금 차트와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금 차트를 보면 금 차트에서 지금 2003년도 3월달 ETF가 승인됐던 그런 위치와 이제 비트코인 차트가 비슷한 위치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큰 어떻게 보면 물론 조정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조정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올라가죠. 여기서 보시면 비트코인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20주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아까 이제 5개월이 늦춰진다라고 했잖아요. 5개월이 늦춰지면 지금 이 기간이 금 차트에서 이게 이제 20년이고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 200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0년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기간이 이제 하락한 기간의 반이에요. 그러면 6개월이라고 하면 6개월에서 앞으로 이제 5개월이 또 딜레이가 된다. 리플이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미 비트코인은 거의 전고점 넘어가 있을 겁니다. 전고점 근처에 가 있던가. 그럼 비트코인은 전고점이 2만 달러를 가 있는데 리플은 300원에 있는 이거는 저는 차트상 사토시 차트상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리플 달러 차트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사토시 차트가 거의 2017년 저점까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리플도 5개월 늦춰져서 움직이기보다는 이번 달이 저는 이제 저점으로 보고 있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저는 반등이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번 주 주봉 마감이 보시면 일단은 지금 50주를 깨고 내려왔어요. 현재 주봉상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 50주 위로 안착해서 마무리가 주봉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저는 이때도 보시면 첫 번째 주봉 양봉이 떴을 때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윗꼬리가 달려 있고 이때도 보시면 이 첫 번째 양봉의 이 윗꼬리 계산을 해보면요. 이게 이제 14원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이 라인이 봉 마감은 11원입니다. 14원과 11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조정받은 폭에서 조금 더 이제 올라와서 주봉이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와 같은 흐름으로도 저는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올려주신 의견대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또 제가 보는 의견대로 진행이 될지는 시간이 이제 해결해 주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도 뭐 둘 다 우리한테 그만큼 또 보상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라든가 금 차트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어떤 환율이라든가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가 1200원까지 거의 육박하는 그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지금 환율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런 경제 흐름까지 같이 맞물려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5개월 뒤로 저는 이제 미뤄지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다음으로 가자 이재님이 써줬고요. 비트 스탬프 거래소에서 차트에서 2012년과 2018년 저점으로 비트 채널 차트를 새로운 시각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2017년 고점은 채널 4분의 3 상단이었고 현재 자리는 2분의 8 하단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지해주는 선도 여기저기 맞는 부분이 많고 저는 이 채널이 오히려 타당해 보입니다. 제 의견은 어떤지 물어보셨고 이렇게 메일로도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봤어요. 보니까 올려주신 그림이
올려주신 그림을 제가 일단 보고 제가 이제 그린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가자이제님이 의견 주신 거대로 이제 제가 차트를 그려봤습니다. 차트를 그려보니까 아까 이제 2012년도 저점부터요. 보시는 것처럼 2012년도 저점과 올해 저점을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연결을 한 이후에 지금 안에 이거를 4등분한 게 아니라 채널을 8등분을 했습니다. 8등분을 해서 보니까 지금 이 위치가 아까 이제 아마 오전에 써주셨을 때 이 첫 번째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처럼 이제 보였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현재는 깨고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깨고 내려왔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보시면 2013년도 고점에서 지금 보시면 2017년도 고점이 딱 4분의 3 지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디까지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채널을 그리는 것도 이 차트를 보는 사람의 어떤 의견이 반영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제가 그 지난번에 가자이제님 의견 주셨던 그것대로 그리는 게 저는 오히려 좀 보기가 어떻게 보면 금차트와 비교해서 봤을 때 좀 더 편리한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그려보니까 어떤 게 이제 차이점이 있냐면 2012년도 저점과 올해 저점을 연결하다 보니까 2015년도 저점이요. 2015년도 저점이 이 채널 하단에 닿질 않았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이 채널 하단에 닿았는데 2015년도 저점이 채널 하단에 닿지 않고 어떻게 보면 채널 그 8분의 2 지점, 8분의 2 지점, 잠깐만요. 8분의 그러니까 8칸에서 두 번째 지점에서 지금 이렇게 이 박스 안에서 이 평행 채널 안에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는 어떠냐? 2015년도보다 훨씬 싼 위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2015년도는 지금 여기서 이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이 8분의 1 맨 아래에 있는 채널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올라와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맨 마지막 하단 채널에 지금 그 상단부에 딱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랑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가자이제님이 주신 의견을 차트를 보고 이때와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이 훨씬 싼 그런 가격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차트를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또 의견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광성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은차트도 현재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차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이제 은차트는 제가 이제 차트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은차트가 위험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는, 저는 만약에 은이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도 온스당 135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미 보였을 거다. 근데 금도 지금 1285달러, 온스당 1285달러에 있고요. 은차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이 추세 라인 보시면요, 이 초록색 추세 라인은 돌파한 다음에 눌러주고 있습니다.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확 어떤 급등으로 가는 그런 패턴은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냥 이 박스권 온스당 14달러에서 뭐 20달러 이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은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온스당 20달러, 21달러는 넘어가 준다 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21달러도 주요 라인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이 18달러도 굉장히 주요한 저항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이제 은을 투자를 할 건데 언제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은을 투자할 거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온스당 18달러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온스당 뭐 21달러를 넘어갔을 때 그때 은을 관심을 두고 매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은 너무 많은 은을 미리 사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실물 은이다 보니까 매매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만 뭐 메이플 은화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시고, 너무 많은 양을 여러분들 이제 전체 자산에서 너무 많은 양을 이 은이라든가 금에 이제 저는 비중을 실는 거는 좀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보험용으로 해지할 수 있는 부분만
보관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 차트도 올해 약간 올라가는 것처럼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보시면 다시 이제 1285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금 차트도 마찬가지로요. 은과 마찬가지로 이 추세 라인은 일단은 돌파한 것처럼 이제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지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금 차트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1380달러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관심을 둬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잠시만요. 다음으로 이제 블루노트님이 스텔라 차트를 이제 말씀해달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알트코인들 차트는 일단 지금 뭐 스텔라,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다 봐달라고 해주셔서 제가 오늘 최대한 이 Q&A를 끝내고 아예 차트 시간대 그때 같이 쭉 알트코인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최존님이 써주셨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불확실성의 미래니까 과거의 패턴으로만 편향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현재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세금 보고 시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고 세계 최대 자산 관리 금융 공룡 그룹인 피델리티도 곧 비트코인 서비스 개시한다고 뉴스 나왔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개시가 됐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속 제도권에 편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존채님이 이제까지 있었던 사항을 쭉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앞으로 금융위기 시 엄청난 또 다른 양적 완화, Q4, Q5, Q6 아니면 MMT 이론에 의한 무한 돈 찍기, 기득권 금융 세력의 달러 자산, 보존 금고나 화폐 인플레이션으로 생기는 화폐가치 도피처로도 생각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암호화폐, 인공지능, 로봇, 5G, 가상현실, 그래서 전 비트코인, 금과 은 세 가지를 조금씩 분산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도 매주 얼마씩 조금씩 분할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일정 부분, 그러니까 자산에서 일정 부분 암호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많은 비중으로 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저 같은 경우 이제 엔화, 그 다음에 달러, 그 다음에 은 이렇게 이제 갖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 세계는 소수 엘리트 집단 금융 세력들에 의해서 설계됐고 그 거대 금융 세력들이 이미 전 세계 기존 화폐는 거의 수명이 다 돼서 앞으로는 암호화폐로 자연스럽게 연착륙하듯이 기존 화폐들과 함께 공존할 거라 예상됩니다. 2008년 비트코인으로 처음 세력들이 발표하면서 테스트해서 살아남아 이제 서서히 자리 잡았고 앞으로 금융위기 나와서 엄청난 돈 찍어내면 그 돈들이 암호화폐로 흘러들어가 스펀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서히 달러는 지방 로컬 머니로 축소가 되고 새로운 중앙기관에서 발행한 새 암호화폐로 나아가고 몇 개 코인은 살아남아서 채택될 수도 있고 암호화폐 대장 비트코인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되고요. 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 정부에서도 비트코인은 화폐 기능으로 안 보고 한정된 디지털 골드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 거래소에서 금하고 비트코인을 연계 결제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받고요. 금과 은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쉽게 누구나 살 수 있는 게 쉽지 않으나 비트코인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라도 쉽게 살 수 있어서 전 세계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제3세계 국가에서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화폐입니다. 특히 통화가 불안정한 나라들, 이란, 터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전 세계 국민들이 참여하고 작년보다 참여하는 사람이 2배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2건 바뀌네요. 예상외네요. 얘기해 주셨고 그 뒤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존채님이 이제까지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해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봤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시장이 흘러가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잠시만요. 이게 하루 전에 이제 써주신 내용인데 알트 시장은 폭발 직전이다. 그런데 세력은 어떻게 전개를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 일단 비트의 상승은 크게 없고 기축인 비트를 가지고 올렸다 붙였다 하면서 세력은 현 구간에서 공포를 유발해
위아래로 알트를 흔들면서 싹쓸이하는 과정이다.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한 20-30%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여기서 당연히 후회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음에 올라오면 무조건 팔아야 되겠다. 지금 다시 빠지고 나니까 이제 또 후회가 들 수 있죠. 결국에 뭐냐면 세력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게끔 원하는 거예요. 올랐을 때 그때 팔걸, 그때 팔았으면 내가 이만큼 수익 확보할 수 있었는데, 나한테 이 정도 수익도 큰 수익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그럼 만드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채널 하단에서 지금 금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먼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번의 우여곡절이 있는 거예요. 뭐 10%, 10%, 한 뭐 20%, 뭐 40%, 뭐 10% 이런 하락들이 계속 있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알트코인들은 더 큰 하락을 하겠죠. 더 큰 하락을 할 것이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누군가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시장을 떠날 것이고요. 아니면 뭐 강제로 매도가 돼서 그냥 털고 나가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나는 이 정도 수익 만족한다. 그리고 이런 흔드는 과정,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디겠다. 20% 조정, 너무 스트레스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을 만큼 물량을 이제 덜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아까 이제 리플에서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 말씀드렸던 가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혹시 못 팔아서 550원에 내가 리플 못 팔아서 억울해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 다시 550원이면 무조건 팔아야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이거 11원하고 14원이에요. 그래서 14원에 우리가 못 팔았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14원에 못 팔았다고 슬퍼할 필요 없는 게, 보시면 지금은 아무 때나 팔아도 400원인 거예요. 지금 아무 때나 팔아도 400원이기 때문에 이때 못 팔았다고 14원을 못 팔았다고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 팔아도 400원이고 한때는 4,000원까지 팔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채널 하단에 있는 리플 가격에서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 너무 일희일비 할 필요 없고, 그냥 저는 다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난 그래서 비트 대신 알트를 택했다. 도미너스 설명도 열심히 해줬고, 너무 공포스럽게 바라보지 마시고, 이 기간을 즐기면 알트는 수익률 갑장으로 등극하고, 비트는 조만만큼 오를 것으로 공돌이는 생각한다. 얼마 전 이더와 비트의 괴리를 생각해봐라. 1000%의 차이다. 이 갭을 메우는 작업이 곧 일어날 것이다. 공돌이 생각에 한 표를 던진다면 알트를 무차별 매수해라. 리플 리더는 갑장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도미너스 차트를 보면 앞으로 일단 알트코인들에 우리가 관심을 계속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이제 긍정적인 시각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현금화 생각이 많나 보군요. 저도 물론 하루빨리 현금화 하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다음 새로운 화폐는 블록체인 화폐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게 기존에 있던 것을 사람들 스스로가 거부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 미국에서 금본위 화폐에서 신용화폐로 넘어갈 때 역시 사용했던 방법이 금값을 하락시켜서 사람들 스스로가 금을 멀리하게 만드는 작업이었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전 세계가 양적 완화 열풍입니다. 자국의 법정 통화의 가치를 하락을 못 시켜서 서로 안달인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작년 말에 ECB가 양적 완화 안 한다고 해놓고 올해 다시 양적 완화 한다고 하고, 트럼프도 연준에 양적 완화 하라고 난리죠. 이제 MMT 이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느 한 국가가 자국의 화폐의 가치를 하락시키면 세계 무역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고, 관광,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서 마치 갑자기 할인하는 느낌 덕에 자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만, 다른 나라는 손해를 보죠. 근데 이게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수입하는 물가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싸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폐쇄 국가가 아니라면 다른 나라 역시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양적 완화를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양적 완화 열풍, 치킨 게임이 가속화될 거라 봅니다. 더 이코노미스트 잡지 책에서처럼
암호화폐랑 법정화폐랑 같이 사용되는 상황이 오고 그 상황에서 사람들 스스로가 암호화폐를 선택하게 만들겠죠. 그 방법이 법정화폐 가치는 하락시키고 암호화폐는 가치를 상승시키는 상황을 만들겠죠. 법정화폐는 마이너스 50% 하락시키고 암호화폐는 50% 상승을 시키면 암호화폐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100% 가치 상승 효과를 보겠죠. 그 상황이 가속화되면 암호화폐를 쓰라고 안 해도 알아서 쓸 겁니다. 지금은 암호화폐 투자하면 등신 취급 당하지만 그때가 되면 법정 통화 들고 있는 사람이 대중들에게 등신 취급 받을 겁니다. 오래간만에 듣네요. 등신이란 말을. 베네수엘라가 딱 그 상황이죠. 볼리비아 들고 있으면 바보가 되는 상황이죠. 예, 전 세계가 베네수엘라처럼 된다고 생각해보면 전 세계가 법정화폐 들고 있으면 바보 되는 상황이 오면 금융세력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새로운 대안으로 암호화폐를 제시할 거라 생각 드는데 문제는 그게 그리 먼 미래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채널 상단이 와도 절반이나 최소 25%는 남겨둬서 최소한의 보험으로 남겨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네, 맞습니다. 마법천사님도 써주셨는데 채널 상단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0% 정도는 까치밥으로 그냥 두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만약에 채널 상단이 왔을 때 그때 정부에서 MMT 론이라든가 그 페드에서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에서 양적 완화 돈을 풀어서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25%가 아니라 그때는 진짜 절반 정도를 암호화폐를 또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보고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이제 전태은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저도 어느덧 코인 거래를 한 지 2년째가 다 돼가는데 정말 힘들 때 H채널 보면서 많은 위로가 도움이 됐습니다. 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고요. 첫 질문을 했네요. 글이 길었네요. 제 질문은 그냥 간단합니다. 저도 비트, 이더 리플, BK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BTC로 교환 거래를 할 때 업비트 기준 수수료가 5배나 원화 거래가 싼데 혹시 수수료 아끼기 위해 BTC 거래 말고 원화 거래로 팔고 그때 바로 사고 싶은 알트 사도 되는 부분이죠. 예, 저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 몇 번 드렸어요. 꼭 BTC 마켓에서 거래해야 되는 건 아니죠. 뭐냐면 원화 마켓 유동성 풍부하고 만약에 원화 마켓에서 내가 그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바로 알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그 물량이 확보가 돼 있다라고 하면 바로 원화 마켓에서 하는 게 5분의 1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가 더 싼 거예요. 그래서 원화 마켓에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 유동성이 만약에 원화 마켓에서 그 알트코인이 유동성이 좀 떨어지면 그때는 수수료를 좀 더 내더라도 그냥 BTC 마켓에서 원하는 BTC 그 사토시 가격에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한용수님이 이제 기사를 하나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강달러 시대 달러 예금 보험의 뭉칫돈 이게 이제 5월 16일자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 달러라든가 엔화 강세로 갈 수 있는 분위기는 계속 보였어요. 근데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뭐 몇 달 전부터 달러를 바꾸고 엔화도 최근에 이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는데 은행 창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이제 은행 창구에서 하는 직원분이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한 분만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 이제 직원분이 바뀌잖아요. 바꿀 때 직원분이 바뀌는데 그 직원분들이 지금 달러 비싼데 왜 지금 바꾸시냐고 그 엔화 바꿔주시는 분도 지금 좀 엔화 비싼 것 같은데 왜 엔화 바꾸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때 1150원, 뭐 1160원 이걸 가지고 달러가 비싸다. 그리고 엔화도 마찬가지로 엔화가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라오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때도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1200원까지 오니까 당연히 더 비싸졌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본인이 달러라든가 엔화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매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그 터키에 그 가족분 그 매제였나요? 가족분이 터키에 이제 터키인으로 계시다고 했고 그분이 지금 터키 그 리라화가 거의 한 4분의 1 토막 났던 그 상황에서 6분의 1이었나요? 그 난 상황에서 지금 받는 족족 리라화를 달러로 바꾸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터키도 전
똑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6년 전, 7년 전에 터키에 계셨던 분들도 분명히 터키 그 리라화가 달러가 초반에 조금 상승했을 때 달러 많이 올랐다, 달러 팔자, 그래서 달러 갖고 있던 달러를 오히려 매도해서 리라를 확보했던 아마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다. 그러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원화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달러가 원화 대비해서 지금 싼 영역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몰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여기 그 사례를 이렇게 변호사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60대 자산가가 달러를 미리 확보를 해놔서 유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한테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했다, 뭐 이런 이제 기사를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봤고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그럼 다음으로 이제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비트 17만 불 전나구 가격은 언제 오는가 해서 이 트레이딩뷰닷컴에 공유를 해주셨고, 현 추세선의 힘을 받고 간다면 이번 2019년 7월에 현 추세로 전고를 통과할 것 같고, 내년 2020년 7월에 비트 17만 불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내의 능력을 탑재하고 계십니까? 비트 이더 리플 걱정보다 나의 인내의 능력 결핍을 주의합시다. 여유로운 자금으로 관리 잘하시고 이렇게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고 횡보에도 좋은 성공 투자를 하시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지금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좀 늘면서 혹시 그 트레이딩뷰닷컴에서 이제 와사비님 구독과 그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사비님이 트레이딩뷰닷컴에 올린 내용을 잠깐 볼게요. 일단 그 전생의 마을을 구한 가격으로 해서 전고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그 금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됐을 때 1-1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금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됐을 때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앞으로 이제 6개월에서 길게 보면 1년 안에 금차트와 같은 패턴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됐을 때 전고는 올해 7월 8일에 전고점인 2만 달러에 도달하는 거고요. 그리고 채널 상단부인 17만 불은 2020년 7월에 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리플 가격 설명드릴 때 5개월 뒤에 리플이 다시 한번 바닥을 터치해주고 상승을 해주고 그렇게 진행됐을 때 2020년 7월에 리플이 250불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대로 채널 안에서 고점을 예상을 해보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와사비님이 예측하신 그 내용과 그 아까 외국 그 트레이더 차트 그려주신 분이 얘기한 그 부분과 이제 같이 맞물려서 본다라고 하면 실제로 또 2020년 7월이 채널의 고점으로 이제 작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도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오히려 빨리 채널 상단에 닿아서 비트코인도 뭐 6만 불, 7만 불에 채널 상단에 닿아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서히 상승해서 한 5개월 정도 좀 더 딜레이가 돼서 17만 불까지 와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우리는 이거잖아요. 매도 관점이 지금 당장이라도 채널 뭐 내일 자고 일어났는데 채널 상단에 단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정 부분. 근데 이게 길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채널 고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상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오히려 이제 10만 불 정도 더 올라가서 이제 볼 수 있고, 리플도 마찬가지로 거의 100불 정도 더 높은 가격에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와사비님이 17만 불 계산한 거는 그 수학적 모델을 분석을 해서 수학적 모델 값으로 일단 17,000불을 계산을 했고, 보통 그 17,000불이 나왔을 때 그 수학적 모델 값의 고점이 최소 이제 몇 배에서 10배가 넘는 그런 상승을 하더라. 그럼 이제 10배로 계산을 해보면 17,000불의 10배니까 17만 불이 나와서 그 17만 불로 계산했을 때 채널 상단부를 찾아보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일단 지금 원달러 차트와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댓글 중에 어떤 그 코스피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일단 물론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충분히 저는 차트적으로도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라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쏟아질 것 같은 모습이고, 여기서 일단 물론 이제 여기 지금 1980에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얘기는 그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보시면요, 이때 2008년도 지금 여기랑 지금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자리와 지금 이 자리가 이제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위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거의 쌍바닥에 거의 와 있는 모습, 거의 가까이 다가와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오늘도 이제 오늘 이제 원달러가 1195원까지 올라갔잖아요. 1195원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코스피 지수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제가 1210원이 고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1210원에서 만약 원달러가 다시 원화 강세 쪽으로 좀 와준다라고 하면 반등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 형태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딜레이, 이 하락이 좀 더 딜레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1210원도 바로 돌파시켜 버리고 1210원도 돌파시킨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는 이제 1980 지수 1980은 깨고 내려갈 거다.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깨고 내려간 이후에 한 번에 어떻게 보면 데드캣 바운스를 주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재차 하락하는 그런 방향대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차트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차트만 보고 주식시장이 앞으로 빠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 우리나라 뭐 GDP라든가 그리고 실제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제 주변에 있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경제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유럽 쪽, 또 중국, 미국도 그 미국 GDP는 좋게 나왔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중국은 당연히 이제 GDP 좋지 않게 나왔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세계 경제가 글로벌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이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가 진짜 바닥 같고 여기서 이제 반등해서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금 이 위치가 어떻게 보면 이 2000달러만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식은 올라올 때마다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죠.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보는 관점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달러 차트만 잠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가 지금 오늘 거의 뭐 1200원 이제 육박했는데 1210원을 넘어가게 되면, 제가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210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 1210원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주식시장도 바로 이제 2000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요, 이때 지난 고점을 살짝 여기서 이게 비비고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기간으로는 꽤 긴 기간이지만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 1210원이 달러당 1210원이 이렇게 역회된 숄더로 봤을 때 고점이긴 해요. 근데 이 1210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일단 바로 1380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물론 또 1380에서 한 차례 또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뚫리게 되면 저는 여기도 바로 이제 또 돌파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계속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식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가 이렇게 원화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팔아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1210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파는 속도는 더 빨라질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